한상희 연구원 모시고 보잉과 관련해서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군가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보잉 관련해서 첫 번째 영상을 찍으신 이후로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발 킬리만탄 폰티아나행 B737-500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예전에 2018년 10월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추락을 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또다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보잉은 추락 사고 이후에 항공사와 조종사 탓을 좀 했었고 이후 조사에서는 설계 결함과 감독 소홀 등 큰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737 운항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과 결함 수정 비용 이런 것들이 천문학적으로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사실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혹시나 맥스일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737 500이더라고요. 500은 운항된 지 26년 된 비행기고요. 전 세계 한 15,000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운항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증이 된 거고요. 그리고 검증이 됐던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은 3년에 한 번쯤 보통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건 있고 나서 보잉 주가가 별로 많이 빠지지 않거나 뉴스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건 737 맥스처럼 설계 결합이 아니라는 거의 사람들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맥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맥스에 대한 부분은 맞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분명히 설계 결함이었고 특히 그 방향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를 조금 과도하게 설계를 하면서 항력이 모자라면 바로 꼬꾸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보잉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한 거군요. 협의가 아니고 25억 달러를 내고 형사 처벌을 면제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걸려 있는 소송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그래서 증권 관련 소송이 많은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변호사의 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증권 관련 소송을 워낙 많아요. 이거는 보잉이 이런 일이 없어도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737 맥스 어느 정도 와 있냐면 미국하고 캐나다는 운항을 FAA에서 허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골 항공사가 새로 운항을 하고 있고요. 조금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아지는 걸로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육상이나 해상 운송 같은 경우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육상 같은 경우도 전기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항공은 항공유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신에너지나 대체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잉이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보잉은 현재 뉴스는 없고요. 다만 에어버스에서 작년 말에 수소 비행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수소 비행기 지금 뉴스 나온 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소형 6인 내지 20인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비행기는 제트 엔진을 쓰거든요. 근데 수소를 쓰려면 가스 터빈을 보통 써야 됩니다. 근데 가스 터빈의 출력이 제트 엔진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현재는 물론 미래는 어떨지 현재는 많고 그리고 수소를 냉각하고 압축해서 비행기에 싣기 위해서는 좀 많이 커져야 돼요. 지금은 제트 엔진이 비행기 밑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싣고 공기를 받아가지고 출력을 내는 건데 수소는 그거 갖고 안 돼요. 수소를 하려면 훨씬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무게나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 있어서 지금 당장은 대형 항공기에 수소 전기 비행기를 쓰겠다라는 이슈는 없는 거고 에어버스에서도 얘기하는 건 2035년에 작은 거 20인승, 25인승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단기라 하면 5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가 비행기 특히나 이런 대형 상용 항공기에 사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수요는 무조건 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여행은 언택트로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파산을 한 항공사들도 이미 있고 앞으로도 더 파산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살아남은 항공사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항공사들이 보잉에서 새로운 항공기를 구매를 하기보다는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를 구매를 중고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잉이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브라질에 있는 중소형 항공기 회사를 인수하려고도 했었어요. 네.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거를 일단 중단한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비행기는 사실은 선이 아니죠. 기령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비행기는 뭐 미국의 항공 FAA도 우리나라든 간에 항공 안전국이든 오래됐다고 못 쓰게 하지 않습니다. 네. 정비만 똑바로 하고 돌아만 가면 계속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비를 하고 오래 쓰면 쓸수록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잉이든 에어버스든 이런 항공기 업체들의 R&D의 핵심은 뭐냐? 가벼우면서 튼튼해서 기름을 조금 쓰는 비행기를 만드는 게 R&D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그래서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 때마다 항속거리도 늘어나고 기름도 조금 쓰는 게 나오면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낡아서 바꾼다기보다는 이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 거를 쓰는 것보다 지금 거 쓰는 게 훨씬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고 비행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긴 할 텐데 앞으로 예를 들어 장기 다시 비행이 늘고 수요가 늘어나면 어차피 효율적인 항공기를 쓰는 게 유리해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이 임팩트가 생각보다 아주 크진 않을 거다라고 봐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잉이 이제 예전부터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던 회사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사주 매입이 한동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우려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은 보잉은 자사주하고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하는 기업이었고요. 특히 자사주 같은 경우 18년, 19년 초까지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실적이 19년부터 많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맥스 때문에 그 손실을 많이 잡으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자사주가 언제 재개될지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주가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는 게 맞을 거냐를 예측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확률의 싸움인 건데 자사주 매입이 중단된 거 19년 초예요. 지금 21년 초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중단이 시장에 반영되거나 알려진 것은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알려졌기 때문에 2년 동안 이게 100% 주가에 반영됐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2년간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의 어느 정도는 이 자사주가 매입될 수 없다라는 점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단기적으로 자사주가 매입 재개되기는 어렵죠. 예,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승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방위 산업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 공군에서 이제 본토 방위 목적으로 F-15를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공군도 이제 점차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는 이제 소문이 있는데, 이 방위 산업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거에 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방위 산업도 보잉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특히 2018년 정상화일 때는 방위 산업이 20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 같이 정상이 아닌 시기에는 현재 방위 산업이 4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방위 산업의 역대 매출 추이를 보면 뭐 이런 식의 무슨 프로젝트가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매출이 급격히 늘지는 않아요. 보잉의 매출, 방위 산업 매출은 예산의 흐름하고 되게 많이 동행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 예를 들어 F-22 도입이 나왔다고 치죠. 이건 보잉하고 록히드 마틴인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입해서 50대를 뭐 사기로 했어요. 그럼 그거를 계약을 뭐 100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 생산하는 업체에 잡히는 매출은 진행 기준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성하면서 또는 이렇게 회계를 잡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가 한 방에 왔다고 해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위 산업은 어떻게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냐면 매출을 급격하게 늘리는 요소로 보시기보다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방위 산업을 어느 정도 책임지는 기업으로서의 중요성 그리고 현금을 창출하고 되게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는 영역으로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군요. 네. 김봉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보잉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훌륭한 배당 성향과 배당 성장으로 이제 보인 기업인데 당장은 지금 보잉이 배당을 중지한 상태인데 앞으로 언제쯤 배당을 개시를 할지 그리고 개시했을 때 예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배당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고요. 사실 배당은 회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보는 사람이 함부로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다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보잉을 커버하는 미국의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현재 예측하고 있는 배당 재개 시기는 2022년입니다. 네, 블룸버그 기준이고요. 분기에 1달러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현재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분기에 1달러면 연간 4달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 2% 정도 되는 거고요. 참고로 가장 많이 배당했을 때 연간 8.2달러를 배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이 맞다면 2021년에는 배당이 없는 거고요. 2022년부터 배당을 혹시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영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저도 좀 이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보잉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어버스보다 보잉을 좀 더 좋게 보이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에어버스도 보잉과 똑같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당연히 에어버스도 좋겠죠. 에어버스도 주가 많이 빠졌고 에어버스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니까 좋은데요. 다만 이제 보잉을 먼저 말씀드렸던 거는 보잉은 737 맥스라고 하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더 빠졌거든요. 예, 근데 737 맥스에 대한 상황이 뭐 완벽히는 아직 멀었지만 어쨌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승인이 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감안했을 때는 그 부분이 추가적인 뭐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에어버스는 프랑스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는 유로고요. 거래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에 대한 환율 이슈도 있고 거래하는 이슈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주 유럽에 있는 기업이 월등히 좋지 않으면 매매하시기 편한 거는 미국이 아닐까, 투자하기 쉬운 거는. 그래서 보잉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에어버스도 보잉하고 똑같은 논리로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